일단 전자기유도. 전자기유도는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페이지는 116쪽 보시면 되죠. 116쪽. 아, 전자기유도. 지난주와 지지난주가 조금 있다가 문제 풀면서 정리해 볼게요. 전자기유도.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운 거는 쉽게 얘기하면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생겼다 이거였는데,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생겼다. 근데 이번엔 반대로, 자기장이 있으면 전류가 흐른다. 그래서 자기장이 그냥 있으면 안 되고 자기장에 변화가 꼭 있어야 되고, 그때 흐르는 전류를 유도 전류라고 한다. 근데 이제 빈칸이 있는 이유는 항상 전류가 흐르기 위해서는 전압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그래야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이게 항상 먼저입니다. 먼저. 그렇죠? 유도 비전력이라고 하는 유도 전압이 항상 먼저다. 그래서 자기장의 변화를 볼 건데, 자, 이런 걸 해보습니다. 우리가 일단 자기장은 안 보이니까, 눈으로는 안 보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선이 있다고 그랬죠. 이런 식으로.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생긴 선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어져 있다고도 얘기를 했죠. 그래서 얘가 그림은 다시 그려야겠다. 다시 그릴게요. 이렇게 해서 보통 전자기유도는 다 코일이 나온다고 생각하면 되고, 그림마다 감겨있는 방향은 좀 달라. 내가 그리는 방향과 그림의 방향, 여러분 문제집에 있는 그림이 모양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전구가 이렇게 있다. 그럼 지금 현재는 전구가 전구에 불이 안 들어오는데 전류가 이렇게 있고, 전류된다. 자석이 이렇게 있고, 자기력선의 식은 이렇게 생겼다. 현재 자기력선이 두 개가 통과하고 있죠. 근데 자석과 코일, 코일. 자석이 이렇게 있는데, 얘가 자석이 가까워지면 선 4개가 코일을 다 들어갈 수 있고, 자석이 멀어지면 코일 4개가, 선 4개가 다 안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자석에 가까워지면, N극이 자석에 다가가면 4개가 다 들어갈 수 있고, N극이 멀어지면 하나도 안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얘네가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자석이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자기장이라는 게 바뀐다. 어디서? 코일 내부에서. 이 코일 내부에서 자기장이 바뀌기 때문에 여기에 전류라는 게 흐르게 되고, 유도 전류가 생기게 되고, 그래서 여기 불이 들어온다. 그러면 건전지 없이 자석만 왔다 갔다 했는데도 불이 들어왔다. 그래서 전자기유도를 우리가 발전의 원리라고 하죠. 그러면 발전과 반대말이 이제 전동기야. 발전기와 반대말이 이제 전동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모터죠. 모터. 그래서 발전기는 내가 뭘 움직여서 전기를 만들어내고, 전동기는 전기를 줬을 때 뭔가 작동을 하면 그게 모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할 거냐면, 첫 번째 유도 전류의 방향에 대해서 할 거고, 두 번째는 세기에 대해서 할 거예요. 그래서 유도 전류의 방향, 얘는 렌츠의 법칙이고, 그리고 자기장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입니다. 자, 그럼 이제 간단해요. 자기장의 변화를 방해한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있다. 한 번만 그립시다. 자, 이렇게 해서 N극
N극이 나한테 오려고 한다. N극이 코일에 가까이 간다. 그럼 나는 N극 오는 거 싫으니까 요렇게 N극을 만들려고 한다. 그러려면 전류가 이렇게 흘러야 되는 거지. 그치? 앞에서 뒤로 넘어가는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야 됩니다. 그쵸?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AB라면 전류는 현재 A에서 B로 흐르는구나. 보자. 색깔 맞출까? A에서 B로. 그럼 이제 N극이 멀어진다. 자, N극이 만약에 멀어진다. 그러면 N극 가는 거 싫으니까 땡겨와야 돼. S극 만들기 위해서 오른쪽이 N극이니까 전류는 요 방향이죠. 앙페로 법칙.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온다. 그러면은 B에서 A 방향으로 흐르는구나. 자, 반대로 S극이 그럼 만약에 다가온다. 그럼 마찬가지로 S극이 만들어지겠지, 그치? 오는 거 싫으니까. 그래서 밀어내려고 한다. 그럼 똑같이 흐를 거고, S극이 멀어지려고 하면 여기는 땡겨와야 되니까 N극, 엄지가 N극이라고 했지? 그럼 전류는 이렇게 흐른다. 자, 이게 결국은 뭐냐? 결국은 자석과 코일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면 얘네는 서로 청력이 생기죠. 그치? 오는 거 싫으니까 밀어내야 돼. 청력 생길 거고, 청력이 생긴다는 건 다시 얘기하면, 가까워지면 요 선들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코일을 통과하는 자속 또는 자기력선 또는 자기선속 다 똑같은 말이라고 했죠. 또는 자기선속이 증가한다. 이거. 그럼 반대죠. 만약에 거리가 코일과 자석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면 코일은 자석을 당기려고 하고 자석은 멀어지면 안 들어갈 수 있으니까 점점 줄어든다. 그쵸? 자석을 움직이든 코일을 움직이든 똑같습니다. 무조건 이 거리가 가까워지면 청력이고 멀어지면 인력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가까워지면 청력, 멀어지면 인력. 자,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전류의 방향은 됐고 두 번째 유도 전류의 세기. 자, 유도 전류의 세기는 유도 기전력에 비례를 하는 거고, 우리가 기전력이라고 하는 건 전압입니다. 전압. V는 IR 있죠? 그쵸? V는 IR, 전압. 자, 그래서 유도 기전력은 어떻게 구하냐? 유도 기전력은 마이너스 N 그 다음에 델타 T분의 델타 파이로 구하고, 이걸 우리가 패러데이 법칙이라고 합니다. 근데 보면은 이 마이너스의 의미는 무언가를 방해한다는 뜻이고 반대된다고 이런 뜻이고, N은 가문수고요. 이거 있죠? 이거 가문수고, 그 다음에 요거 델타 T분의 델타 파이인데, 자, 그럼 시간의 변화분의 몰라. 파이가 얘입니다. 얘네들을 파이라고 하는 거 알겠죠? 요 선들 자기선속 요 선들을 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결국에는 시간당 자속의 변화, 시간당 얘 선들이 얼만큼 변하냐, 결국엔 이건 그냥 자기장의 변화라고 보시면 돼요. 자기장의 변화. 그러면 여기 똑같죠? 여기도 방해가 있고 여기도 방해라는 게 있었죠? 여기도 방해가 있고 방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렌츠의 법칙이 패러데이 법칙에 속해 있어요. 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반대된다는 의미가. 그래서 우리가 전자기 유도는 발전의 원리이고, 발전의 원리는 크게 보면 패러데이의 원리라고 얘기합니다. 알겠죠? 패러데이의 원리.
당연히 유도 전류가 많이 흐르겠죠. 그러니까 결국 수압이야, 수압. 수압이 세면 물이 잘 나온다 거지. 수압이 세면 물이 잘 나온다. 이게 세려면 가문수가 크든 또는 자기장의 변화가 커야 되는데, 자기장의 변화가 크다는 건 결국엔 아싸리 센 자석을 이용하나 아니면 진동을 빨리 하든 둘 중 하나입니다. 왔다 갔다를 빨리 하든 아니면 이런 거죠. 얘가 한 번 들락날락거릴 때 4개가 변하는데 얘가 자속이 뭐 400개짜리야. 그러면 한 번 들어갔다 나오면 400이 변하는 거겠지. 그치? 그래서 자기력 선속을 많이 갖고 있는, 아싸리 자속을 많이 갖고 있는 걸 하든지 아니면 진동을 빨리 시키면 된다. 가 T입니다. 이론상으로는 여기가 끝이에요. 이론상으로는. 근데 이걸로는 문제를 풀 수가 없겠죠. 그렇죠? 이걸로는 문제가 풀수지 않지. 자, 그래서 응용적으로 보겠습니다. 응용적으로. 자, 이제 통합과학에서도 나오고 좀 이제 기본적인 문제인데, 구리관과 플라스틱관이 있어요. 자, 구리관이 이렇게 있고 플라스틱관도 이렇게 있다고 하겠습니다. 플라스틱관도 이렇게 있어요. 근데 내가 자석을 떨굴 거예요. N극, S극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자석을 같은 높이에서 떨굴 거예요. 그럼 통과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나올 거야. 여기 똑같은 위치를 지나간다고 합시다. 이렇게 지나가는 속도를 V1, 이렇게 지나나오는 속도를 V2라고 한다면, 자, 원래는 그냥 구리관 플라스틱관이 아니고 그냥 동일한 애라면 당연히 같은 높이에서 같은 물체가 떨어지면 당연히 똑같은 속력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같은 물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높이만 똑같으면 무조건 동일한 높이에서는 같은 속력으로 떨어집니다. 근데 이때는 달라요. 이때는 플라스틱 관을 통과하는 자석이 속력이 조금 더 빨라. 왜? 전자기 유도가 얘는 일어나는데 얘는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치? 전기가 안 통하기 때문에. 근데 전자기 유도는 기본적으로 방해란 말이에요. 방해. 그 얘기는 구리관은 이 자석을 계속 방해하려고 해요. 자기력이 반대로 작용해서 계속 얘를 방해하려고 하고, 얘는 아무 짓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계속 방해받는 자석이고 얘는 방해 안 받는 자석이니까 방해를 안 받는 게 더 빨리 떨어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낙하 시간도 비교하면 낙하 시간은 반대겠지 당연히. 그치? 천천히 떨어지는 애가 늦게 떨어질 거니까. 그렇죠? 이해하고 있어. 자, 그럼 이제 뭐라고 표현을 할 거냐? 구리는 요 위에, 지금 얘가 이 위에 있는 얘네를 우리가 포텐셜 에너지라고 얘기를 하죠? 그쵸? 포텐셜 에너지, 위치 에너지. 자, 구리관에서는 어떻게 되냐? 구리관에서는 요 포텐셜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와 전기 에너지로 바뀔 거고, 플라스틱관은 요 포텐셜 에너지가 전부 운동 에너지로 바뀌게 됩니다. 위치 에너지가 전부 운동 에너지가 바뀌는 걸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라고 하고요. 얘는 전부 안 바뀌었지, 그치? 전기로 바뀌었기 때문에 얘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안 된다고 해야 됩니다. 얘기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안 된다. 됐어요?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요런 것도 있죠. 요렇게 해서 요렇게 있어. 여기에 이 정도까지 나와요. 자, 여기에 점선이야 이거는. 자, 여기 요렇게 해서 코일이 있어요. 이거 전구 있다고 할까요? 그리고 내가 여기에 자석을 떨굴 겁니다. 자석의 크기는 무시. 자석을 이렇게 떨굴 거예요. 뭐 N극, S극은 상관없습니다. 자석은 뭐 N극, S극은 상관이 없어요. 자, 내가 여기서 떨궜어.
그럼 얘는 이렇게, 자,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놨다고 칩시다. 그럼 얘는 코일이 없으면 이렇게 여기까지 올 수 있어요. 그치? 됐어? 근데 역학적에 대해 보존이니까. 근데 코일이 있으면 얘는 여기까지 못 옵니다. 얘는 무조건 한 요 정도까지. 여기 끝까지는 올 수가 없어. 왜? 얘도 에너지를 전기 만드는데 썼기 때문에. 그쵸? 여기 전구에 전기가 들어올 건데, 자, 봅시다. A 지점이 있고 B 지점이 있어. 그럼 이런 거지. 자, 색깔로 그냥 해볼까? 자, 이렇게 있을 때 앵글이라고 하자. 그냥 오른쪽이 앵글이 다가가니까 얘는 밀어내려고 할 거야. 그렇죠? 그래서 얘는 청력이 적용합니다. 그치? 얘가 얘를 밀려고 할 거니까. 그럼 속력은 점점 느려지겠죠? 됐니? 됐어? 여기까지? 그 다음에 B를 지날 때 B를 지날 때는 어때? B를 지날 때는 이 코일이 지나가는 거 싫으니까, 얘가 이렇게 가는 거 싫으니까 잡아 끌 거야. 인력이 작용할 겁니다. 그럼 속력이 또 줄어들겠죠. 그쵸? 됐니? 여기까지? 그러면 A와 B가 있을 때 속력이 지나가는 속력이 이게 더 커요. 그치? 됐어? 왜냐면 속력은 점점 줄어들 거니까. 그치? 속력은 점점 줄어들 거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A 지점을 지날 때와 B 지점을 지날 때가 있으면 속력은 A 지점을 지날 때가 큽니다. 그래서 계속 방해를 할 거니까 A부터 B까지. 그러면 전류의 세기, A 지점을 지날 때의 전류의 세기와 B 지점을 지날 때의 전류의 세기가 있으면 이때가 더 큰 겁니다. 됐니? 이때가 더. 왜냐면 변화라고 했잖아. 변화가 클수록 전류가 변화가 클수록 유도력이 많이 생기는데, 속력이 빠른다는 건 그만큼 진동을 빨리 한다는 거랑 똑같은 말이었지. 무조건 왔다 갔다가 아니라 내가 빨리 접근하든 빨리 나오든 그렇게 해도 진동이 빠른 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됐니?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같은 자석, 똑같은 상황이어도 빠른 속력으로 다가가면 더 큰 전류가 생긴다. 됐니? 더 큰 전류가. 됐어요? 여기까지? 자, 그리고 많이 틀리는 거, 많이 헷갈리는데, 코일이 이렇게 있다 봅시다. 자, 이렇게 해서 이건 어떻게 그려야 되는지 모르겠어. 앞뒤를 잘 구분해서 그리고 싶은데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자, 뭐 상관없습니다. 자석을 떨굴 거예요. 자, 내가 여기에 자석을 떨굴 거예요. N극 S극은 상관이 없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기 떨굴 건데 똑같아. A 지점이 있고 B 지점이 있어요. A 지점이 있고 B 지점이 있어. 자, 그러면 A 지점을 지날 때는, 자, A 지점을 지날 때는 마찬가지로 자석은 요 선이죠. 요 구리선이라고 할게요. 요 구리선은 A를 밀려고 할 겁니다. 그쵸? 그치? 응, 다가오는 거 싫으니까. 그냥 자석은 계속 B 지점을 지나갈 거야. 떨어져서 B 지점 지나갈 거예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구리선은 멀어지는 것도 싫으니까 계속 땡기려고 할 거란 말이야. 그럼 잘 봐. A 지점과 B 지점이 있을 때 속력은 얘가 계속 방해를 받으니까 B가 더 느리다. 이런 망한다. 알겠니? 이런 망해. 다시 A를 지날 때도 방해하고 B를 지날 때도 방해하니까 속력은 B가 계속 방해받은 상태니까 A가 더 빠르구나. 이런 망한다고. 알겠어? 얘가 빠른 거야. 알겠니? 얘가 빠른 거야. 왜? 이게 방해하는 힘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알겠니? 방해하는 힘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잘 생각해야 돼. 얘를 그냥 이렇게 뒤집었다고 생각하면 안 돼. 알겠니? 얘는 중력까지 갖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떨어질 때 우리 어때? 물체의 속력은, 떨어지는 물체의 속력은 증가하잖아. 증가한다고. 알겠니? 증가한다고. 근데 조금씩은 방해하잖아요. 이게 졸라 약하다니까? 이게 개 약하다고. 얘 하나 있다고 해서 속력이 점점 느려지지 않는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야, 그럼 씨발 이게 졸라 전기가 잘 통하는 자탄이면 자석이 떨어져 멈추니 여기서? 이게 말이 안 되잖아. 무슨 말인지 알아?
얘가 멈춘다는 건 말이 안 돼. 이게 더 느리다는 건 결국에는 씨발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야, 자석이. 알겠어? 그건 말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무조건 낙하하는 물체는 자결성이 있어도 밑에 지점이 속력이 빠른 거야. 알겠니? 빠른 거. 느린 건 안 나와요. 알겠죠? 느린 건 안 나옵니다. 속력이 느리다는 얘기는 얘가 중력보다 세다는 얘기야. 알겠니? 지구보다 어떻게 큰 힘을 주니? 말이 되니? 지구보다 어떻게 큰 힘을 줘? 말이 안 되지. 됐어요? 여기까지? 자, 7판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여기다 쓸게. 자, 마지막 제일 어려운 거 디귿자 도선입니다. 이게 제일 어려워요. 말은 디귿자 도선인데 계속 이런 문제가 나올 거야. 자,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자기장이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포진돼 있다. 그리고 이만큼의 길이를 내가 L이라고 하잖아. 나는 막대기를 이렇게 놓고 여기에 굴릴 거야. 자기장은 B, 균일한 자기장이 있고. 그럼 우리는 뭘 봐야 되냐? 요 회로를 봐야 됩니다. 알겠죠? 요 회로. 요 회로. 자, 잘 생각해야 돼. 잘 생각해야 돼. 요거 봐봐. 요 앞에 있는 이 원, 이 단면적의 입장에서는 자석이 다가온다는 건 그만큼 나를 통과하려는 화살표가 많아진다는 뜻이지. 그치? 이 단면적의 입장에서는 나를 향해 들어오는 화살표가 늘어난다는 얘기야. 그러면 얘는 뭐라고? 야, 씨발 꺼져. 이렇게 해서 만드니까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거라고. 됐니? 바꿔 얘기할게. 얘가 만약에 빠져. 그럼 나 원래 2개 있었는데 얘가 없어진대. 그러면 이 씨발. 나 원래 2개 있으니까 야 2개 더 만들어. 이렇게 만드는 거란 말이야. 마찬가지야. 현재 x가 4개 있지. 그치? 그럼 이 선이 이렇게 있는 거야. 내가 톡 쳤어. 얘가 이만큼 갔어. 그럼 x가 늘어났지. 원래 몇 개 있어야 돼? 4개 있어야 돼. 나는 4개만 갖고 있는 애야. 들어가는 화살표가 x가 4개만 있어야 된다고. 근데 6개가 생겼네? 그러면 이 2개를 없애버려야 된다고. 그러니까 회로 입장에서는 x가 증가했어? 그러면 나는 나오는 자기장을 만들어야 돼. 나오는 자기장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돼요. 들어가는 화살표가 4개였어 원래. 근데 선이 막대를 굴리니까 6개가 됐어. 그럼 내가 이 2개 조져야 된다고. 됐니? 들어가는 거 조지려면 나오는 게 만들어져야 된다고. 나오는 거 만들어져야 되니까 전류는 이렇게 흘러야 되고. 됐니? 이게 끝이야. 이게 기본이야. 이게 기본. 자, 이게 끝이야. 자, 잠깐 잘 봐. 잘 봐. 자, 이렇게 이따 치자.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떨어지는 거 아니고. 잘 봐. 그럼 이렇게 밖에 있던 회로. 자, 요렇게 있던 회로가 지금 요렇게 해서 이제 들어오기 시작할 거야. 자, 내가 이제 이렇게 해서 들어올 거야. 그럼 이 회로 입장에서는 원래 없었는데 갑자기 이제 X자가 늘어나겠지. 원래 X자 있는 거야. 내가 9개만 그린 거야. 알겠죠? 이렇게 들어오는 게 생겼잖아. 그럼 이 네모 입장에서는 뭐? 이거 씨발 꺼져. 만들어야 된다고. 됐니? 그럼 전류가 이렇게. 전류가 이렇게. 근데 봐봐. 막상 들어왔어. 자, 막상 들어왔어. 그러면 쭉 이렇게 오면서 계속 X자가 있는 거지. 그치? 그럼 변화가 없는 거잖아. 유도를 안 흐른다고. 됐니? 자, 그러다가 이제 여기 빠져나올 거야. 자, 이제 슬슬 빠져나올 거야. 그럼 뭐야? 나 원래 X자 갖고 있었는데 이제 없어졌지. 그치? 이제 없어졌으니까 더 넣어줘야 된다고. 됐니? 됐어? 우리 적응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내 통장에 100만 원 무조건 있어야 돼. 누가 내 돈을 뺐어. 내가 쓰든 내가 넣어놔야 된다고, 돈을. 내가 돈을 더 들었어. 근데 씨발 100만 원만 있어야 돼. 내가 다시 쓸 거라고. 됐니? 자, 원래 X자가 잔뜩 있었어. 근데 이제 없어진대. 서서 이제 없어지겠대. X자를 내가 빼버릴 거야. 안 돼. 더 넣어줘야 된다고. 됐니? 그러면 전류가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됐지? 여기까지? 자.
공식이 하나 더 있긴 합니다. 이때 생기는 딱 디귿자일 때만이야. 디귿자. 이거 L, V, B 다 나올 때야. 알겠지? 저거 말고. 이럴 때는 마이너스 N 델타 T분의 델타 파이 인데 이거를 조금 변형하면 유도식이 있지만 안 할 거야. 알겠죠? 유도식이 있지만 얘는 유도 기전력은 마이너스 BL9로 구합니다. 마이너스 BL9. 자기장, 길이, 속도. 여기니 자기장, 길이, 속도. 자, 마지막. 그러면 마지막. 이거면 끝날 거야. 마지막. 그럼 막대기가 내가 이렇게 툭 쳐서 굴러가. 그럼 오른쪽으로 굴러갈 때 얘는 굴러가면서 점점 빨라지겠니? 점점 느려지겠니? 둘 중 하나야. 계속 굴러가진 않아. 계속 굴러가진 않아. 막대를 내가 이렇게 툭 쳤어. 굴러가. 그러면 마찰 이런 거 없어. 알겠지? 이상한 생각하지 마. 그럼 얘가 점점 빨리 굴러가냐, 점점 느리게 굴러가냐, 아니면 등속이냐 이거란 말이야. 잘 생각해야 돼. 전자기 유도는 무조건 현행 유지야. 현행 유지. 나는 원래 내 상태를 그대로 유지할 거야. 근데 얘가 무작정 저쪽으로 계속 가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러니까 얘가 가다가 이제 멈춰줘야 이제 변화를 끝낼 수 있단 말이야. 그치? 얘가 계속 가면은 변화를 계속 있는 거잖아. 그치? 그거 싫어한다고.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만약에 톡 치면 오른쪽으로 가는 데는 속력이 정지할 거고 서서히. 만약에 내가 이쪽으로 쳤어. 왼쪽으로 오던 애도 서서히 정지할 겁니다. 왜냐면 변화가 멈춰야 된다고. 변화를 멈추려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무조건 막대를 오른쪽으로 치건 왼쪽으로 치건 속력은 줄어드는 거야. 알겠죠? 속력은 줄어드는 거. 그죠? 자, 내용은 별거 없어. 내용은 그냥 결국에 변화랑 요거 가까이 있는 원리 있는 걸 요거 하는 건데 문제가 좀 다양하게 나오기 때문에 다양한 예시들을 좀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정리하시고 128쪽부터 한번 풀어보세요. 128쪽부터. 근데 129쪽에 LED가 있죠. LED. 그치? 129쪽에 LED가 나오는데 LED는 기억을 좀 해야 돼. LED는 뭐냐면 자, 쉽게 얘기하면 일반 전구는 오른쪽으로 전류가 흐르면 불이 켜지고 왼쪽으로 전류가 흘러도 불이 켜진단 말이야. 이게 일반 전구야. 근데 LED는 만약에 이렇게 전류가 흐를 때 불이 켜졌어. 그럼 이렇게 전류가 흐를 때는 불이 안 켜져. 알겠니? 이게 LED의 특징이야. 알겠어? LED는 한쪽 방향의 전류에서만 불이 켜집니다. 그러니까 반대지. 만약에 문제에서 왼쪽으로 흐를 때 불이 켜졌대. 그럼 오른쪽으로 흐를 때 불이 안 켜지는 거야. 알겠니? LED는 그래. 그래서 얘는 LED는 그렇게 힌트를 알고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128쪽부터 풀어보세요.